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오늘은 출퇴근길에서 눈 뜨자마자 읽어서 일주일에 3권이나 휘리릭 읽을 수 있게 도와준 그런 책들 중에 2권을 먼저 소개를 해봅니다. 모두 종이책으로는 나왔지만 저는 최근에 예스24 북클럽에 가입을 해서 이북으로 다 읽었고요. 광고가 절대 아니고 저는 완전 이렇게 종이책들만 이렇게 추구하는 스타일인데 일을 하니까 이제 체력이 막 달려가지고 집에 오면 책을 거의 안 읽고 주말에도 완전 이렇게 뻗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해결책을 찾다가 북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밀리의 서재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북과 친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12,000원이나 되는 돈이 나가니까 너무 아까워서 구독을 중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스24는 월 5,500원 커피 한 잔 값에 되게 저렴하고 한 달 무료로 사용하니까 얇은 책 위주로 읽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때 지하철 왕복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읽기에도 좋았고요. 이북 리더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패드도 잘 안 쓰는데 샀다간 후회할 것 같아서 폰으로 우선 익숙해지기를 연습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소설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바로 박서련 작가의 호르몬이 그랬어. 이 책과 다음에 소개할 책 2개 다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나온 트리플 시리즈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시리즈 트리플을 조금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 단편소설 3편을 모아놨고 작가는 좀 일반적인 소설집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여러 흥미로운 시도가 돋보이고요. 작자는 당대의 새로운 작가들을 차 없이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작가, 작품, 독자 이렇게 3가지의 아름다운 트리플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작가는 채공료 강주룡으로 제23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이런 박서련 작가의 글은 이 책으로 제가 처음 접해요. 예상외로 제 스타일이어서 다른 작품들도 찾게 되더라고요. 이 책 안에는 3가지의 단편 소설과 하나의 작가의 에세이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20대에 사랑했던 예라는 주인공을 소재로 그때 썼던 소설을 30대인 작가가 고쳐 쓴 다시 바라면 그대 쪽으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 백수가 된 20대 여자 주인공이 엄마의 애인이 사준 명품 패딩을 입고 전 남친을 만나러 가가지고 결혼 소식을 듣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호르몬이 그랬어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총이라는 작품인데요. 총은 주인이 없는 빈 무덤을 뜻해요. 가난한 20대의 연인 중 너라는 사람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연인의 유고를 보관할 관리비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건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 마음이 너무 먹먹하고 막 숨막히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의 말하는 부분들이 좀 사랑스럽고 애틋해서 이게 애처로움과 되게 잘 섞여서 마냥 가라앉지만은 않았어요. 3편의 소설은 겨울이 배경인 만큼 20대의 특권보다는 되게 시리고 쓰라린 얼어붙은 어떤 음지의 상황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20대를 겪은 어른들이 다 그래요. 그때가 제일 좋을 때고 부럽다고. 하지만 이 시기를 겪는 진짜 당사자인 우리는 이게 특권보다는 미완성의 이 시절이 숨막히고 또 죽기보다 싫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시기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표지에 맞지 않게 되게 묵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걸 읽었던 그 침대 위에서 여운을 계속 느꼈던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명문장 소개할게요. 그래도 게임비는 선배들이 다 내줬다고 변명하는 내게 돈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했다. 그 말이 좋았다. 우리 사이에 돈 말고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너를 울리면 죽고 싶어졌고
네가 울면 죽기 싫어졌다. 네가 죽는 걸 상상하고 싶지 않아서 너보다 먼저 죽고 싶었지만 내가 죽는 걸 봐야 할 너를 생각하면 네가 먼저 죽었으면 싶기도 했다. 트리플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음모든 작가의 오프닝 건너뛰기. 음모든 작가는 예전에 안락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만났어요. 좋은 작품으로 기억해서 이번에도 기대해서 읽었어요. 이 첫 번째 시리즈와 다르게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30대입니다. 여기에도 3가지 단편소설이 담겼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을 준비하며 함께 사는 수미와 경호. 하지만 수미는 경호의 생활 방식이 자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되는 관계 이야기가 오프닝 건너뛰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과 가족으로부터 연애와 결혼의 안부를 계속 받아요. 그런 주인공이 은우인데요. 은우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소재입니다. 그것으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쾌적한 한 잔. 세 번째는 캄보디아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리고 우연히 만나게 된 세영과 가람, 그리고 그곳에서 이 둘의 새로운 관계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바로 앙코르입니다. 그리고 작가의 에세이로 이루어졌어요. 모두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박혜진 평론가의 말을 빌리자면 시대의 문법이 바뀌어도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을 둘러싼 문법은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의 문법과 불화하며 여기저기서 충돌음을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서로 다른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적당한 온도와 속도를 가늠해보는 시도와 노력이 소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할 그런 관심과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마치 지하철 옆에서 마주쳤을 법한 그런 여자가 이 소설 속 주인공인 것처럼 되게 생동감 넘치고 설득력 있는 캐릭터들 덕분에 집중하기가 되게 쉬운 글이었어요. 그럼 명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말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생애 첫 번째로 하는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성공하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첫사랑에 빠지는 강렬한 순간들이 기억 사이사이에 기둥처럼 솟아올라 구획을 만드는데 처음 접하는 경험과 자극이 드물어지고 뻔한 일상만 반복하다 보면 긴 시간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어서 점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두 권 다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각각 136페이지, 164페이지밖에 안 돼요. 엄청 얇은 거예요. 제가 실물본이 지금 없지만 이북으로도 1시간 반만이면 다 읽고 남아요. 그동안 제가 일이라는 것에 너무 좀 잠겨 있어서 문학인 소설이랑 시를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소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진짜 너무 기뻤고, 예전에는 그 소설 속 문장의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그리고 약간 좀 몽롱한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고 쉽지만 느낌표와 물음표를 동시에 던지는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는 게 되게 불안하니까 책 속에서라도, 그런 다른 세계에서라도 확실한 걸 원해서일까요? 그런 젊은 작가들의 정확한 문장들을 읽을 수 있어서 되게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3월도 잘 보내시고요. 곧 다시 또 수련서재에서 만나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딥 토크가 있는데 그거를 채널을 따로 파야 할지 아니면 하나의 코너로 뺄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